디파트먼트에서 사실은 그 플루이드 메카닉스나 트랜스포트 피노미나에 좀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석사과정 때는 그 폴리머 그 피직스 쪽으로 했고요. 박사과정 때는 이제 그 이노르게닉 오르게닉 그 하이브리드 내노스트럭처드 머티리얼을 전공하다가 이제 그 박사과정 때 그 골든 에너 파티클이나 이제 이런 그 광학 특성 그 나노 입자에 대한 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한 그 임팩트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PhD 그 후반부터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에 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닥을 이제 메디컬 스쿨로 갔다 와서 그 중간에는 이제 제가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 1년 반 동안 그 바이오맹스 쪽을 좀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제가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1년 반 전에 이제 그 현재 소속돼 있는 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현재는 이제 이런 그 네노스트럭처드 머티리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맹스를 그 콤바인 해가지고 인비트로 시스템에서 이제 그 셀룰러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좀 디텍션하기 힘든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하는 그 뉴툴을 디벨롭먼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비보에서 이러한 그 네노스트럭처드 머티리얼을 그 애플리케이션하는 쪽. 이제 그 바이오 메디슨에서 가장 그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는 이제 흔히 그 다이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쪽에서 이제 몰레큘러 이미징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 테러피 쪽에서는 현재 많은 그 테러피 기술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타겟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인텍스 셀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죽인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종류의 그 항암제들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그 탁식하기 때문에 뭐 또 도주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쓸 수가 없게 돼 있고, 만약에 이게 타겟 스페시피스트만 굉장히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소량 가해가지고 예를 들어 테러피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이피션트하게 테러피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테러피 쪽에서는 그 테러피 쪽에서는 이제 타겟티드 테러피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레큘러 이미징 쪽에서는 이제 조기 진단 쪽에 많이 사실은 관심이 되고 있지만, 현재 그 스테이터스에서는 조기 진단 기술이 그렇게 많이, 사실 조기 진단이라는 것도 이제 타겟티드 그 진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아까 그 권희창 그 박사님이 잠깐 해드렸지만 이제 그 네노메디슨이라고 그래갖고 터미널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레큘러 이미징이나 타겟티드 테러피라는 말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그 메디컬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미징 테크놀로지들은 어떤 저희가 신약이나 아니면 그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그 테라피틱 이펙트가 어느 정도 나타나나, 특히 이제 패시나 이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현재 많이 이제 그 클리닉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퓨처 메디슨에서는 이제 이미징이나 타겟티드 테라피 쪽에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 24장 정도 DP 준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해서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2003년도에 이제 그 미국 그 모 대학병원에서 실제 사람 그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발병률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은 그 펀드를 쏟아붓는 연구 분야가 이제 그 브레스트 캔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캔서, 령 캔서입니다. 이 네 가지 캔서에 대해서 그 25년 동안 이 지금 그 막대 그래프 하나는 지금 5년간의 그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25년 동안의 암 치료 그 통계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준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그다음에 리지널, 그다음에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암이 저희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진단 발병 시기인데,
이게 뭐 1기, 2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됐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4가지 캔서에 대해서 얼리 다이어그노시스가 되면 될수록 서바이벌 레이트는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만 되면 이제 거의 100% 그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특히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메틱 면에서 어떤 테라피보다는 어떤 이제 그런 면에서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엄청난 그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25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테라피 기술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 동안에 그렇게 서바이벌 레이트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 그 진단 시기가 여기 로컬이 될수록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거는 이 런캔서인데, 런캔서는 지금도 조기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폐암이라는 거는 거의 뭐 사형 선고 정도로 알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이유는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툴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렁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스트나 콜렉트나 프로스트 캔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기 진단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병원 같은데 보면 현수막, 이런 현수막 많이 달려 있죠. 병원마다 이제 경쟁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데, PET-CT,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PET, MRI 이런 그 콤바인드된 이미징 장비를 이제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도입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 이유는 현재 그 이제 메디컬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CT나 초음파, MRI, 그다음에 이제 패치나 스펙 같은 뉴클리어 베이스 메소드, 최근에 이제 관심되고 있는 옵티컬 베이스 메소드나 센서 베이스 메소드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PET, CT 컴바인드 시스템이 파워풀한 거는 여기 이제 이쪽 펫인데, 펫은 지금 그 방사선 베이스드 메소드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 툴 중에서는 가장 사람 그 전체 그 홀바디를 제가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디텍션할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펫이나 MRI 영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흐리죠. 레졸루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해상도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CT나 CT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3차원적인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몰레큘러 레벨에서부터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그 해상도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펫이나 CT를 컴바인한 시스템이 지금 많이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MRI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이것도 고가입니다. 이제 40~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하는데, 그에 비해서 옵티컬이나 이런 방법들은 MRI에 비해서 해상도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RI 영상 보시면은 이제 그것도 테슬라가 1.5 테슬라, 3 테슬라, 그다음에 지금 7 테슬라까지 나와 있지만, 클리니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1.5 테슬라인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해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RI 가지고는 싱글셀 레벨에서 아까 변희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싱글셀 레벨에서 특정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싱글트론스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죠. 이제 상대적으로 옵티컬은 그런 강한 센스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툴들이 굉장히 저가죠. 그 다음에 쉽게 저희가 그거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센스티비티, 그 다음에 저가 뭐 이런 거에 장점이 있고요. 옵티컬은 이제 MRI는 이제 옵티컬의 최대 단점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인체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은 옵티컬하고 사실은 MRI를 지금 결합하려고 하는 쪽인데, 이제 제가 이런 인스트루먼트를 디벨롭먼트 하는 쪽은 아니고, 이런 테크닉을 실제로 인비트로에서 셀룰러 이미징을 하거나 아니면 인비보 이미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디벨롭먼트 하는 게 제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제 MRI나 PET
이쪽이 굉장히 관심이 돼 있었고 이쪽이 조영제 쪽이나 아이언 옥사이드나 이쪽이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포스터 할 때 저희 어드바이저가 한 말이 사실은 이제 CH나 울트라소닉 쪽에서도 마이크로 버블이나 이제 네노 에멀전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들이 몇 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요드 베이스 이런 거 말고요. 이쪽 베이스드 조영제를 개발하는 게 특히 이쪽 레벨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건데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쪽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뭐 MRI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CT나 울트라소닉은 웬만한 시골 의원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류의 그 기계에 적용될 수 있는 몰레큘러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옵티컬하고 MRI를 콤바인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조영제를 개발하는 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CT하고 울트라소닉 이 조영제 쪽에도 연구를 해가지고 좀 프리미엄 리절트도 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MRI하고 옵틱 조영제를 콤바인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스펙트럼 외에 어떤 게 좋냐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이제 뭐 회사에서 이런 장비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퓨처 서지컬 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MRI나 이런 어떤 저희 인체 몸을 볼 수 있는 이 펫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닥터가 서저리 전에 서저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어디를 서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조영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느 쪽에 이게 로컬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레스를 대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저리에 들어가게 되면 MRI나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건 리얼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서저리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용한 시스템이 옵티컬 이미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제가 인트로덕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MRI나 아니면 옵티컬 프로퍼티 베이스드 유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디벨롭먼트하는 일종의 프로포 오브 컨셉 이런 데이터들이 많고요. 실제 이제 아까 쭉 오전에 말씀해주신 교수님들이 이제 디벨롭먼트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컴패터블한 이런 캐리어들하고 콤바인을 해야 실제 이제 클리닉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나노메디슨 필드는 크게 이제 어떤 이런 드러그라든지 아니면 이미징 에이전트 아니면 테라피틱 에이전트들을 이런 리피드 그다음에 마이셀 리포좀 바이오 컴패터블 폴리머에 로딩을 시켜가지고 드러그 이미징을 하고 아니면 테라피도 하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클리닉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있는데 이게 인트라베너스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큘레이션 시스템에 돌아가게 되는데 한번 눌러주시죠. 저희 몸의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런 네노 파티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포린 머티리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체내에 발달되어 있는 디펜스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레티큘러 엔도셀러 시스템에서 그래서 나노 파티클을 아무 처리 없이 인젝션을 하게 되면 거의 리버하고 스플린에 다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MRI 조영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다 T2와 게돌리늄 베이스드 조영제고요. 그러니까 T1, 그다음에 T2 베이스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아이언 옥사이드 네노 파티클들은 이제 T2 베이스 조영제인데 지금 클리니컬하게 나와 있는 건 이쪽 리버 조영제밖에 없습니다. 리버를 나노 파티클이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집어넣게 되면 리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버가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브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재 아이언 옥사이드 베이스 나노 파티클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클리니컬 이제
애니멀 수준에서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파마코 카이네틱스 데이터도 많이 이제 페이퍼 같은 데서 나오지만 실제로 아직 클리니컬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까지 가려면 이제 저희가 튜머가 타겟이라고 하면 롱 서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희 바디의 어떤 그 디펜스 시스템에 적용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요새 이제 네로메디슨에서 항상 나오는 게 스텔스 네로파티클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몸에 방어 체계에 포착이 되지 않고 롱 서큘레이션을 하는 거죠. 롱 서큘레이션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타겟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 튜버나 이런 그 타겟팅은 거의 다 이런 패시브 타겟팅입니다. 그러니까 캔서 주위에 이런 그 혈관들이 굉장히 헐거워진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EPR 이펙트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그 베셀이 이렇게 헐거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노파티클 같은 것들이 컨벡션에 의해서 내추럴 컨벡션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서셀에 타겟팅이 되는데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솔리드 튜머입니다. 솔리드 튜머는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그냥 메스로 다이섹션 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솔리드 튜머가 좀 테라피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그 튜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쪽에 하나가 있을 때 그것만 잘라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 튜머 캔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그 메타스테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전이에 대한 정보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자르는 방법은 별로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서저리 방법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디컬에서는 굉장히 그 신중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실제로 그 메디컬에서 실제로 쓰는 테크닉은 어떤 이런 캔서가 있을 때 캔서를 무조건 서저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항암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이펙트를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항암제를 전달하려고 할 때 이런 그 제너럴 튜머 같은 경우는 패시브 타겟팅에서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어떤 분이 발표할 때 그 캔서라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스마트합니다. 그 솔리드 튜머 주변에서는 이쪽 압력이 이쪽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내추럴 컨벡션에서 얘가 전달이 안 됩니다. 사실 드러그 딜리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지금 그 핫토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번 들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트라셀룰러 타겟팅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 나노파티클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드러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그 나노파티클에 이제 표면에 붙이는 안티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100%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캔서 스페시픽하다는 말보다는 이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안티바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어떤 안티바디가 있을 때 걔가 어떤 하나의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의 캔서에서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때 그게 어떤 그 하나의 캔서의 그 스페시픽한 마크라고 보는 게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안티캔서가 FDA 승인받은 이런 안티캔서 에이전트를 드러그를 써도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닥터들이 말하기에 이게 그 안티캔서 에이전트가 탁식하지만 않다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FDA 승인받은 그 나와 있는 10개의 그 드러그를 치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개를 동시에 칠 수가 없죠. 10개를 치게 되면 캔서도 죽지만 사람도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시피시티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나와 있는 캔서 드러그들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인데 건드리는 스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건드리기 위해서는 안티캔서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셀 안으로 딜리버리가 된다 그러면 훨씬 그 에피션트 테라피가 좋겠죠. 저희가 이제 나노파티클을 인트라베너스 인젝션을 해서 롱 서큘레이션을 해서 타겟팅까지 간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인트라셀룰러 딜리버리까지 가는 게 최종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 NCI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말을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그림인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몰레큘러 현재는 어떤 이미징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안티케이스 에이전트 같은 것도 로딩을 해가지고 테러피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테러피틱 이펙트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일종의 이런 멀티펑셔널한 나노 플랫폼이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기술의 어떤 그 플랫폼 테크놀로지로 이제 많이 돼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아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유용한 데이터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캐리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컴퓨터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이슈에서 롱 서큘레이팅하고 바디 어떤 디펜스 시스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보통 팩 데리버티브 이런 몰레큘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나노 파티클 이제 이것도 차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뉴트럴한 차지들이 가장 그 이피션트하다고 알려져 있고 non-specific interaction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팩 데리버티브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징 에이전트 얘가 정말로 드러그가 잘 가나 그 다음에 드러그 이펙트가 어느 정도 있나를 보려고 할 때 이제 이미징 에이전트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MRI나 옵틱, 엑스레이, 뭐 초음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관심 갖는 게 MRI, 옵틱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 몰레큘, 그 다음에 타겟팅 몰레큘 아까 이건 이제 들고 캐리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아까 교수님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바이오 컴퓨터블 캐리어, 오리게닉 베이스드 머티리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이런 그 이미징 에이전트들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로 인오리게닉 베이스드 내노스트럭처 머티리얼입니다. 저희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옵티컬 쪽에서는 두 개인데요. 옵틱은 이제 크게 나누면 업소옵션이나 스캐터링.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골든 에러 파티클인데요. 이건 쉐이프가 다 다른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골든 에러 파티클이 이제 센서로 많이 쓰는 이유는 이런 업소옵션 성질 때문이죠.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본다는 거는 얘가 파란색으로 흡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얘가 빨간색으로 흡수한다는 거죠. 저희가 반대 도색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센스티브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스캐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희찬 박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형광 다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퀀텀 다시라는 이런 이노링 머티리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I 조형제를 쓰는 이런 마그네틱 머티리얼들이 있는데 이런 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캐리어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목적하고자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제 캐디오베스큘러 디지스하고 스템셀 리서치인데요. 그런 쪽하고 관련된 이런 바이오몰리큘을 컴바인해가지고 적용한 게 제 현재 일이 되겠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쪽 머티리얼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어디 결과를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든 아노 파티클은 서피스 플라즈마 레조넌스 흔히 이제 SPR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이펙트에서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저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골드를 나노 파티클 해가지고 센서를 쓰는 거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모두 한 가지입니다. 저희 네이키드 아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이 되는 거고 이거의 이제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지금 닥 필드에서 온 건데 스캐터링을 봅니다. 스캐터링을 보면은 이 센시티비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기존의 형광다이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얘는 포토블리칭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죠. 이런 파티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스피어에서부터 펜타곤 이런 이제 그 프리즘 모양까지 해가지고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 이렇게 웨이블랭스를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1990년대 말인가 그 쉐들 워킹 그룹에서 이제 골든 아노 파티클을 실제로 이용한 게 이제 반대쪽에다 서로 어떤 그 올리고드 타겟 DNA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이쪽 하프 쪽하고 이쪽 하프에만 스페시픽한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를 닿은 다음에 얘가 오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달라붙겠죠. 그러면 저희 네이키드 아이로 원래 골드 네로 파티클이 520에서 흡수해가지고 빨간색인데 이게 이제 아우리게이션이 되면 스캐터링 쪽이 빨간색 쪽으로 가니까 저희 눈에 파랗게 보입니다. 이런 컬러 체인지 가지고 이런 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이제 쉐들 워킹 그룹에서 이걸 또 굉장한 그 레벨까지 발전을 시켰고요.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와서 한 거는 저는 사실 몰레큘러 이미징 쪽에 관심이 많지만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국정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성과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골든 아노 파티클의 색깔을 아까 말한 대로 쉐이프를 뭐 이렇게 어렵게 조절할 필요 없이 세계 삼원색이 지금 레드, 옐로우, 블루니까 이 삼원색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비저블 스펙트럼에서 풀 컬러를 구현을 했고요. 이걸 이제 그 마이크로 비도하고 내노빅에 이제 인베이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멀티컬러 비드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 RGB 색깔이 나는 거를 인수출해가지고 동시에 원 스텝으로 다 구현한 적도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옵티컬 프로퍼티는 이미징 에이전트로 이렇게 퀀텀 닷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고유찬 박사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눌러주세요.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퀀텀 닷의 장점이라는 거는 오리지널 다이에 비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하는 연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멀티 펑셔널인데 마그네틱 성질과 플로렌트 성질, 그러니까 마그네틱 MRI 쪽하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리스판시브한 쪽하고 그다음에 옵티컬 쪽을 응용하는 이런 컨트롤스 에이전트에 관심인데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이런 그 네로캡슐에 이쪽에 쉘 쪽에 매그네틱 나노 파티클하고 그다음에 퀀텀 나노 파티클을 인베딩을 했고요. 이런 그 네로캡슐을 만든 거는 이제 조어구나 이런 것들을 로딩하기 위해서 이런 네로캡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실리콘 네로캡슐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대부분이 다 템플레이트 베이스 메서드죠. 이제 폴리머를 안에다 넣고 실리카로 졸졸레이션해서 실리카 침투한 다음에 폴리머를 녹여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원스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매그네틱 성질과 플루렌트 성질이 동시에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여기에 그 주어구를 넣은 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에 의해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현재 바이오틱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매그네틱 파티클에 이제 이런 그 플루렌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MRI 쪽하고 옵티컬 성질을 동시에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홀 받는 MRI로 보고 실제 서저리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아니면 어떤 조직을 잘라냈을 때 그걸 특별히 그 마이크로스코프나 이런 쪽에 가서 원의 실수를 할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그 매그네틱 파티클에 이런 그 형광 다이를 달았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형광 다이를 달아가지고 특정 프로테인을 이제 세퍼레이션하는 쪽에 응용을 했는데 이쪽은 이제 보통 마그네틱 비디에 비해서 서피스 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분리를 해보면 한 2오더 정도, 100 타임스 정도 세퍼레이션 이피션시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옵틱 쪽이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아까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체를 볼 수가 없죠. 인체를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고유찬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700나노미터 이하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혈액의 주 컴포넌트인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되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는 거고 주 컴포넌트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IR 쪽에서는 워터가 메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 내부라든지 아니면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관심이 되는 쪽이 이쪽 DIR 쪽인데요. 다음에 제가 이 네로파티클을 DIR 쪽에 응용한 예인데 이제 이게 캔서 다이어그니스죠.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됐을 때, 아니면 전이가 됐을 때 그 전이가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센트럴 림프노드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임파선을 따라서 암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튜머 사이트가 있으면 가장 그 첫 번째 사이트만 저희가 이 센트럴 여기가 림프노드인데 림프노드만 조사를 해보면 암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뭐 이 두 번째는 여기가 지나갔으면 당연히 지나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 첫 번째 림프노드를 맵핑하는 방법인데 그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데요.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얘가 다시 재발했나 안 했나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현재 클리닉에서는 그 라디오 아이스코프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닥터의 어떤 스킬에 저하가 많이 됩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쪽을 메스를 째게 되는데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스몰 애니멀 시스템에도 했고 그다음에 라지 애니멀 시스템에도 했는데 이게 돼지입니다. 35kg짜리 픽인데 여기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눈으로 보는 시스템이고요. 이쪽이 튜머 사이트가 튜머 사이트에 이제 그 조형제를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이 칼라로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DIR 이미징 테크닉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조형제가 그 림프틱 베셀을 따라 이동하다가 한쪽에 머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저리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쪽에 베셀을 대고 잘라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림프노드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센트럴 림프노드만을 내가 알려주는 거죠. 이건 4분밖에 안 걸렸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비저블 다이는 아까 그 그린색은 이제 세포 쪽에 응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비보 쪽에 이용하기 위해서 인비보 다이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DIR을 이용한 이제 테라피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빛을 흡수하는 성질만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면 얘가 그 열을
열을 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그 셀을 죽이는 쪽인데, 이제 그게 이제 포토서멀 테라피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시광선의 빛은 그 피부를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DIR 빛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DIR을 흡수하는 그 골드 머처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이렉틱한 미디엄에 이제 쉘을 이렇게 싸거나, 라드나, 아니면 쉘, 이런 큐브 형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이런 쉘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더 하나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할로우에다가 마그네틱 파티클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을 만든 다음에 실적으로 제가 그 브레스트 캔서 셀 SKBR3에 대해서 테라피를 한 건데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이 나노 파티클이 이제 태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셀에 붙었다는 걸 나타낸 거고 레이저를 일부러 이쪽만 이렇게 때렸습니다. 네, 이쪽만 선택적으로 죽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그 MRI 데이터도 얻어가지고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갖는 이런 조형제를 디벨롭먼트 하는 쪽이 제가 주로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